전남의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산 가축이 12,000마리 가까이 되고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찜통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담양군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가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8년째 표류하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재개됩니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신세계 프라퍼티 이외에 다른 기업의 참여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서울 수서에서 여수를 잇는 전라선 SRT가 다음 달 1일부터 오전과 오후 1회씩 상하행선 하루 총 4회 운행됩니다. 서울 강남으로 가는 전남 동부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의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산 가축이 12,000마리가 넘고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런 찜통더위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새끼 오리들. 사료보다는 물을 찾아 마시기에 급급합니다. 생육이 한창 중요한 시기지만 한낮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폐사가 굉장히 많고 먹는 거라든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걱정이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대형 선풍기. 축사 지붕엔 수막까지 설치했지만 실내 온도는 여전히 30도가 넘습니다. 7월 한 20일부터 8월 한 20일까지 들어야지 한 달.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 전남의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전남 13개 시군에서 12,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특히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금액만 1억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폐지를 줍던 6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전남 영암에서도 몽골 국적의 5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는 130여 건의 온열 질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최근 열흘 동안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적어도 다음 주까진 이런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동중국해에 정체하는 태풍에 의해 고온 다습한 열기가 유입되어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낮 없는 불볕더위에 사람도 가축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동물들도 지치긴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에선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여름나기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은 모처럼 얼음 특식을 먹고 찬물 샤워를 하며 시원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자 달려나온 코끼리 모녀 봉이와 우리. 얼음 과자를 밟아 깨뜨린 뒤 당근과 과일을 입에 넣고 한참을 즐깁니다. 모처럼 마련된 특식이 마음에 드는지 코를 치켜들고 꼬리도 흔들어댑니다. 물 맞으면서 드러누워서 놀기도 하잖아요. 또 이제 물 뿌려준 다음에 진흙 같은 걸로 샤워하거든요. 또 그게 되게 코끼리 건강에도 좋고 해서. 즐거운 간식 시간이 끝나자 뜨거운 햇살을 식혀줄 물벼락이 쏟아집니다. 코끼리들도 이렇게 시원한 물벼락을 맞으면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꽁꽁 얼린 달콤한 과일은 원숭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사막여우와 미어캣도 금세 나와 먹이를 골라 입에 넣습니다. 저희도 뭐 얼음물 같은 거 들어가면은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듯이 아이들도 좀 만지다 보면은 활동성도 좀 높아지는 편입니다. 해양동물들 역시 사육사들이 손수 준비한 특별한 보양식에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장어를 덥석 받아먹는 물범부터 가장 좋아하는 연어만 쏙 골라먹는 수달까지 더위를 이겨내는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털 많은 동물 친구들도 뭐 물놀이나 이런 거 통해서 더운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기운 없이 늘어지던 동물들에게는 특별한 피서를 즐긴 하루였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안과 감염병에 대한 표본 감시를 실시한 결과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명보다 30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나 수건과 침구, 세면기구, 수영장 물 등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어제 KBC가 담양군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해당 건설사는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까지 동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27홀이 들어오는 담양군 무정복합관광단지 조성계획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면 마을 전체가 온통 대형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택과 축사가 바로 인접한 마을 땅 대부분이 골프장 예정지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최고급 숙박시설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골프장 건설 소식을 알게 된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길도 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흙들을 어떻게 운반할 것이며 그 난주에 비가 왔을 때 토사가 마을로 덮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불안하긴 합니다. 또 산 아래쪽에 마을이 위치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토사 유출 등 환경 파괴, 건설 후의 골프장 관리를 위한 농약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건설사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도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주민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와 나중에 법적으로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강압적인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해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땅 사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 50% 사니 60% 사니 이 말 자체가 협박 아니냐. 특히 무정면에서 부면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해당 건설사로 입사해 오히려 주민들에게 땅 매매를 요구하고 다녀 공무원의 도덕성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건설사가 자신들이 매입하지도 않는 묘지 앞에 이장하라는 편말까지 박은 사실입니다. 조상들의 묘 앞에 박힌 편말을 보며 주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탄소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고 편말이 붙어 있어갖고 전화를 해봤더니 무슨 건설에다 흙이래 연락 남의 땅이다 주인에다가 연락도 없이 왜 권고장을 꽂아놨냐고. 담양군은 뒤늦게 해당 건설사의 토지 수용 과정의 횡포에 대해 계도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토지 개발 행위여가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할 뿐 주민들을 위한 어떤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매입 과정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18년째 표류하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됩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10월까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한 건데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신세계 프라퍼티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의 참여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로 모두 70일간입니다. 제3자 공모는 민간업체가 개발 사업을 제안할 경우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또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참여 의사를 물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시는 18년 동안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의 실패 원인으로 꼽힌 사업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상업부지 면적을 당초 2만 4천 제곱미터에서 11만 6천 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프라퍼티가 요청한 14만 제곱미터보다는 20% 축소됐고 지난 2015년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나온 면적 12만 9천 제곱미터보다도 적습니다. 이 밖에도 270개실 이상 숙박시설을 포함해
휴양 문화시설 등을 18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도록 하고 협약 이행 보증금도 신세계의 사업 제안서에 있는 금액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수익성 부족을 개선해주긴 하지만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초 참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희망 기업을 모집한 뒤 10월 내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사업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선운 이지구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을 찾아 철근이 빠진 것으로 알려진 지하 주차장 기둥 등을 살펴본 뒤 LH 측의 보강 계획과 조치 사항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광주 선운 이지구를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역과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는 전라선 SRT 운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이나 동남권을 가르는 전남 동부권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여수 순천을 오가는 KTX 이용객은 연간 600만 명. 서울 강남에 가려면 용산역에서 내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익산역에서 SRT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불편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 수서역과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는 SRT 전라선이 하루에 오전과 오후 한 차례 왕복 4회 운영됩니다. 기업이 밀집한 수서역 특성상 지역 상공인들의 교통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으로 접근이 고속버스 외에는 없어서 매우 불편했거든요. 이제 고속버스와 SRT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아마 교통편도 좋아지고 하니까 기대가 매우 큽니다. 아직은 왕복 4차례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남 동부권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조금이나마 해결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 경부선, 그다음에 목포 호남선은 가는데 우리 전라선만 소외돼 있었거든요. 그 수건 사업이 이번에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수서발 여수행 SRT의 정차역과 좌석 수는 다음 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국내 중견 건설사가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해 국내 모 중견 건설사 임원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4천만 원어치를 건넸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을 불러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과 건네진 경위, 대가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조만간 특정된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일부 리그 승격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며 순항하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휴식기를 마치고 내일 광주홈에서 다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승리의 관건은 부진한 득점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광주FC의 리그 25라운드 맞대결 상대는 올 시즌 동반 승격한 대전 하나시티즌입니다. 승점 34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와 6위 대전과의 승점은 단 1점 차.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양 팀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광주는 역대 전적에서 대전을 상대로 9승 9무 10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정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난 시즌 이후에는 6번 맞대결을 펼쳐 2승 3무로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최근 부진했던 광주의 득점력이 얼마나 올라올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올 시즌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경기당 평균 1.2골을 기록 중인 광주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경기당 0.6골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희가 경기는 잘하고 있는데 이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조금 소심한 플레이, 좀 적극적인 플레이가 안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골을 넣는데 득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팀보다 얇은 선수층으로 한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2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중위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가 대전을 따돌리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집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AI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AI 밸리를 육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오늘 조선대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에서 광주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광주형 AI 밸리를 형성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데이터 센터를 광주 데이터 센터에 집적시키고 국내외 스타급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앵커 기업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2일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SOC 사업과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예타 조기 통과와 국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8월 한 달을 국고 확보를 위한 총력 기간으로 정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방문해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파업 50일째에 접어든 광주시립요양병원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시립병원 노사는 갈등 해법 모색 집담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에서 촉발된 파업 사태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지만 직영 전환을 촉구하는 노조 측과 인건비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사측, 그리고 직영안 대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마련을 제시한 광주시 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